콜드로 따뜻한 하와이 가기라고 정했습니다. 어떤가요? 제목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어,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1대 스폰서 사장님은 김서인 사장님 되시고요. 2대 스폰서 사장님은 방진희, 김정민 사장님, 그룹 리더 사장님은 곽태현, 유강진 사장님 되십니다. 이렇게 멋진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짱짱한 그룹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이스토리 제가 7월 달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직 저 모르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뉴스킨 하기 전에 특별하게 이제 제가 잘하는 거는 없었지만 저는 비서를 전공을 했었고 비서 전공을 했지만 비서로 가지는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기업 중에서 그래도 금융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주고, 금융 중에서는 이제 보험이 돈을 제일 많이 준다고 해서, 보험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보험회사에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그냥 초봉이 제일 높은 곳,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게 KB손해보험이라는 곳에 입사를 했고, 여기에서 여러 부서에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자동차 기획부라는 곳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사장님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면은 거기에서 사고 났을 때 사고 보상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일을 제가 했었고요. 이 지금 오른쪽에 있었던 그 사진은 제가 회사 다닐 때 20대 거의 초중반 그때 있었던 제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추억이 많이 담겨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남겨봤고요. 회사를 다닐 때 저는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회사에서 따박따박 돈이 나오고 내가 여기를 다니면 그냥 여자로서 나쁘지 않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회사가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내 삶을 다 지켜준다라는 생각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투잡으로 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뉴스킨 갈바닉 체험으로 우연히 스폰서 사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모르는 사이였었고요. 갈바닉 체험을 받으면서 되게 좋기는 하지만 이게 내가 피부가 좋아지는 것보다 이게 돈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스폰서 사장님한테 뉴스킨 사업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 정도 투잡을 하고 전업으로 바로 9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전업으로 뉴스킨을 되게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뉴스킨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었던 저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하기에 앞서서 송인철 사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저한테 이제 모닝을 해달라고 이렇게 카톡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날에 이제 정현모 사장님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강의 안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강사로 섭외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잘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앞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송인철 사장님의 그 카톡을 받았을 때, 사장님 저 아직 부족한 거 많고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 강의를 딱 듣자마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사장님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잘해서 그런 부분을 나눈다기보다
조금 더 제가 한 발짝 빨리 그냥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유를 하고 싶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더 많은 사장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제가 정말 왕초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장님들 다 운전 다 하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저도 운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주차를 조금 잘해요. 근데 주차를 여자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어디에서나 그냥 한 번에 좀 약간 그런 부심? 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차를 잘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요. 저는 운전면허도 되게 늦게 땄었고 그런데 어떤 그냥 조그만 차를 보고서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내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음 그 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면허를 따고 바로 그냥 차를 샀어요. 바로 차를 사서 사실 무슨 도로 주행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차를 샀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거와 다르게 좀 장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를 바로 사서 운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운전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살던 곳에 제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의 그 주차의 공간이 없어서 되게 조그만 곳에 제 차를 주차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제일 힘든 곳이 저희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를 주차를 하려면 집에 항상 가니까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밖에 뭐 백화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어디든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콜드를 못 했었을 때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콜드를 하거나 그냥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놨지만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훈련하였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던 분야구나 콜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사장님들 혹시 콜드가 너무 두렵고 무서웠었던 그런 분들도 주차하는 것처럼 운전하는 것처럼 10번 운전을 한다고 해도 10일 연속하는 것과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콜드를 훈련하시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선은 콜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내가 콜드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각자의 그 사장님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각자 콜드의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매출을 안정화하고 싶은 건지, 나는 이걸 통해서 인재를 찾고 싶은 건지, 뭐 아니면은 인맥을 확대하고 싶은 건지, 그룹을 형성하고 싶은 건지, 각자 다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콜드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사분면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사분면에서 진짜 우리가 뉴스킨을 통해서 사업가에 대한 수입을 받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 직장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업가로 사분면을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업가에 대한 그 프랜차이즈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이제 콜드를 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미션을 하지 않거나 하기 싫다고 문화에 어긋나게 다른 형제라인 사장님들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스폰서 사장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제가 되게 힘들어하면서 콜드를 하는 거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지 그런 여부를 물어보시면서 저한테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파트너가 라피스가 될 때까지는 리크루팅이 된 게 아니다. 파트너한테 파트너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콜드방에 저랑 저의 파트너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파트너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거를 내가 해야 되나? 나는 이거 아니어도 사실 매출은 다른 데에서 할 수 있고 초대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못하는 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스폰서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처음엔 그냥 예스를 해요.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조건 그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머지않아서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1대 파트너가 이 콜드를 통해서 파트너를 또 배출을 하게 됐었고 이때 당시에 저도 콜드를 잘 못하는데 제가 제 파트너를 데리고 야 우리 같이 콜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콜드 갔었던 날 이제 염색방 지금은 사장님이신데 그때 염색방에 계셨던 그 원장님한테 그 콜드를 했었고 거기에서 TR이 나갔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도 알아보시게 됐었던 그 파트너를 배출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콜드였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지속하고 결과를 낼 수 있어야겠다.'라는 용기를 가졌었던 사례였습니다. 어 존 맥스웰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결정의 순간이라는 그 책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쉬운 선택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신뢰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저도 사실 콜드가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제가 뭐 대단해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건 아니고 스폰서 사장님이 가이드해 주는 대로만 가면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조금 더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근데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제가 콜드로 10개월 동안 냈던 결과를 세 보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10개월 동안 있었던 결과가 이게 다입니다. 세탁소 아저씨한테 단품 유통됐고요. 빵집 아주머니한테 단품이 유통됐고 잠실에서 뭐 갈바닉이랑 조금 유통이 조금 많이 되긴 했는데 이게 다였어요. 너무 창피한 결과죠. 이때 당시에는 제가 콜드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았고요. 미션을 하긴 했지만 저희 팀방에서 하는 미션을 하긴 했지만 정말 수동적인 미션이었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 하고 그냥 채워야 되는 거 채우고 그렇게 했었던 결과가 정말 이렇게 됐었는데 어 콜드로 10일 동안 결과 제가 냈었던 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정말 세 건의 그 결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났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 때 10일 동안 50 그 동네 미용실 원장님한테 TR이 유통이 됐었고 도매 옷가게에서도 단품이 유통됐었고 30대 카페에서 카페 사장님이랑 같이 밥도 먹는 사이가 됐고 이분이랑 STP도 하게 됐고요. 또 역삼동의 또 어떤 카페에 또 유스스펜도 유통이 됐고 여기는 제 아지트처럼 이렇게 그런 공간이 됐고요. 잠실에 에스테틱에 아까 갈반이 유통됐던 곳이 유통만 되고 말았었는데 여기도 제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됐었고요. 역삼동 또 네일 쪽 제가 가는 그런 곳에 아지트를 많이 만들어 놓게 됐어요. 이게 불과 10일 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잘하시는 사장님들은 더 많은 결과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10개월 동안 3건의 그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어떤 터닝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그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주도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표는 정말 정말 뚜렷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 나 진짜 하루에 데몬 5건 꼭 해야겠다.'
그리고 20대, 30대를 겨냥을 해서 나랑 같이 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야겠다. 이 목표를 딱 갖고 하니까 콜드가 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제가 콜드를 하면서 제가 이게 불과 이 결과가 난 게 거의 한 달 남짓에 난 건데, 그 안에 또 도움이 됐었던 거는 단순히 매출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뉴스킨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의 비전을 보여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0개월 동안은 당연히 제가 비전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이 부분이 제가 하면서 너무 불편했었던 부분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STP를 되게 쉽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터득을 해서 아직은 결과가 미흡하지만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로 제가 어떻게 쉽게 본질을 전달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차트 사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저희 자료실에 보면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 차트가 없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다 물어보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그분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그런 부분을 알고 나서 우리가 STP를 전달을 하면 초대가 되는데, 콜드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 않고 이분이랑 밥도 먹고 어떤 생활을 같이 공유를 하고 삶을 공유하면 그 안에서 내가 STP를 하는 게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콜드는 정말 말 그대로 콜드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저 이거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있는 건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바로 STP를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삶이 뭔지를 첫 번째 차트를 통해서 다 알게 되고, 그 차트를 통해서 "너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뉴스킨을 통해서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STP를 뱉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지게 됐습니다. 콜드를 하면서 주도적인 자세, 그리고 인재를 찾고 싶었어요. 주도적인 자세로 인재를 찾고 싶었는데, 사장님들 예전에 랠리 가셨을 때 기억 많이 나시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맨 첫 번째 갔었을 때 랠리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거를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그때 기억했었던 거 지금까지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있는데, 사실 그때 그 어떤 박사님이 초빙이 돼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 제 강의가 끝나면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무조건 실전에서 적용을 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 랠리 끝나면 그때 당시에는 9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뭘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친구한테 PRM 한 건 전화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할 때 강의를 틀어 놓고 샤워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꼭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강의를 들으면은 그 강의에서 딱 한 가지 계속 적용을 해야겠다. 다 기억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씩은 꼭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버릇이 이때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해숙 사장님 콜드로 너무너무 유명한 스타시잖아요. 저희가 콜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 같이 저희 팀이 콜드를 잘하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법칙이 이해숙 사장님 콜드 강의를 듣고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게 뭐였냐면, 그때 나눠 주신 것 중에 "꽃집이랑 어린이집은 꼭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어린이집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려워서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꽃집은 항상 한번 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해숙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꽃집 사장님들은 너무 성향이 좋으시고 어린이집은 사명감으로 가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꽃집을 다 방문을 하다 보면은 진짜 성향이 다들 좋으시더라고요. 거절을 하시더라도 성향이 너무 좋으셔서 가면은 되게 용기가 나는 공간이 꽃집이어서 제가 이거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유튜브 강의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하와이 도전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김미나 사장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멋있는 강의였어요. 내가 마지막 날 LOI를 그 본인 이제 어머님을 넣으셔 가지고 거의 만 몇천 GV를 한 번에 하셔 가지고 하와이를 하루 만에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신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용기를 많이 받았었고 김미나 사장님의 강의의 항상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에는 기와 에너지가 있다." 이거를 항상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스물스물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올 때 '아 나는 무조건 긍정을 믿어야 되고 긍정적인 기운이 나를 따를 거야.' 이거를 항상 제가 주문처럼 외우는 거를 적용을 했고요. 뭐 너무 멋진 스타 사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나혜서 사장님 콜드 강의를 듣게 됐는데 나혜서 사장님 강의가 너무 저한테는 비전으로 느껴졌었던 게 예전의 강의랑 요즘에 해 주시는 강의에 이렇게 멋진 사장님도 성장한 그런 게 보이는 게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내가 데몬 한 달에 90건 했다.'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90 건이면 하루에 3 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3건 데몬을 못 하는 날도 있을 테니까 '내가 한 번 데몬할 때 5건을 해야겠다.' 제가 이거를 콜드에서 적용을 하면서 쪼끔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데몬 잡는 방법 제가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저는 간단해요. 여러 가지를 많이 말을 해 봤는데 일단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는 어떠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면서 '이 사람과 나와 이제 불꽃이 튀겼는가?' 이런 느낌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은 제가 이 강의 안에서 어떻게 표현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 보시면 다들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쿠폰 하나 드리러 왔어요. 저희가 다이어트랑 건강 제품 행사하고 있는데 이벤트로 건강 측정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받아 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인바디도 이번에 뭐 새로 이제 뉴페스타 통해서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 인바디 있어 가지고 인바디 또 들고 다니면서 데몬 해 드릴 때도 있고요. 스캐너 데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데몬을 간단하게 잡아요. 그런데 이 쿠폰을 드릴 때 벌써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쿠폰을 한번 쳐다본다든지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신다든지 저한테 이런 거 많이 해 봤어요."라든지 어떤 얘기를 해 주시면 그 얘기를 통해서 대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곳은 꼭 제방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꽃집은 꼭 방문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곳이 네일샵 왜냐하면 제가 찾고 싶은 그 목적이 20-30대 인재를 찾고 싶은데 네일샵에 거의 그 젊은 사장님들이 많이 있어서 네일샵 꼭 방문하고요. 요즘에는 1인 카페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정말 콜드하기 적기인 게 카페에 손님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 거의 혼자 계세요. 그런 곳 카페를 꼭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미용실. 예전에는 미용실 원장님들 너무 세 가지고 '나 무섭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지금은 무섭지 않아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곳은 꼭 방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인재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장님들을 칭찬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이렇게 다니면 뭐
잘 팔릴 것 같아요 라든지 뭐 복장이 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는 분들은 일단 저한테 1차적으로 호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무조건 방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꼭 결과가 나더라고요. 예. 제가 동네 미용실에서 이제 TR이 유통됐는데 여기서는 제 이제 외모를 감사하게 칭찬을 해 주셨고 한 군데 카페에서는 제가 너무 잘 들어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남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주책맞게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너무 경청을 잘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계속 방문을 하다 보니까 유통이 둘 다 됐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의는 있지만 관심이 없는 분과 관심이 있지만 거절하는 분. 사장님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나요? 저는 후자를 택해요. 관심이 있으신 분이 거절을 하더라도 그거는 저랑 신뢰가 없으니까 처음에 거절을 하는 거고 신뢰가 생기면은 관심 있는 분이 훨씬 더 확률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자에 더 집중을 하는데 예전에는 전자에 제 얘기 들어주시는 분, 관심이 없어도 그런 분한테 계속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팁이라고 드리긴 했지만 팁보다 중요한 것은 이루고 싶은 간절한 Y랑 목표가 정립이 될 때 결과가 나고요. 저는 하와이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다 했잖아요. 정말 큰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트립이 제가 이제 처음 도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4개월에 5만 OV 제가 잘못 썼네요. 5만 OV를 나누면 한 달에 12,500 OV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2달이 너무 그냥 너끈하게 됐었는데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쉽게 됐었을 때 그때는 이제 나한테 잘 되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때 조금 더 집중하면 되게 쉽게 더 잘 될 수 있는데 막 자만했었던 것 같아요. "오 이거 생각보다 쉽네."라고 하면서 더 집중하지 않았었던 게 저한테는 너무 후회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세 번째 달부터 제가 이제 그래서 힘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무 실수도 많았어요. 부스트를 예약받고 결제를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놓쳤던 것도 있고요. TR 대상자가 있어 가지고 강원도 속초랑 막 광주에 방문을 해서 제가 막 그분의 어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바니 관리 다 해 드리고 막 이랬는데 이분이 연락이 두절이 됐고요. 다이어트에 정말 관심 많은 이분은 진짜 친한 친구라서 "이거 티야 이번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했는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도 저는 하와이 목표 가야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희 그룹에서 항상 송현정 사장님 되게 많이 잘 나눠 주시거든요. 하와이 달성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냈다."라는 스토리를 그룹 미팅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코어 어떻게 하셨는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진짜 저도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 차트 2021 하와이 마감 행복하게 하기 프로젝트 이거를 송현정 사장님이 쓴 거 저도 똑같이 쓴 거예요. '나 진짜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될까라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무조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이런 마음으로 했었고요. 리더 사장님께도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요?" 이렇게 해서 "하와이 달성하고 싶은데 지금 마지막 달인데 제가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이 이모티콘 보이시나요? 의학청심환? 정말 제 GV나 OV를 보시면서 너무 깜짝 놀라셨고 되려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드셨겠지만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가 제가 이제 10월 마감을 했는데 10월 19일 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남았었던 OV가 8,000 OV인데 사실상 8,000 GV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열흘 동안 8,000 GV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심플하게 미션을 주신 게 뭐냐면 카톡에 남은 GV 쓰고
상기를 매일 시켜라. 그리고 일주일에 TR 2개씩 유통을 해 와라. 이게 저희 박태현 사장님이 저한테 따로 1대1로 봐주시면서 했었던 미션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오늘 12월 10일이잖아요. 혹시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마지막 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정말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상황에 열흘밖에 남지 않았고 제 자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제가 분노의 티아를 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콜드도 있고 콜드가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집중을 하면서 나타났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천안에 사시는 분이고 몰랐었던 분인데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유스란 뭐 갈바니, 루미스파 부스트 굉장히 매니아가 6개월 안에 빠르게 됐었던 언니고 제가 여기를 2주에 한 번씩 갔었어요. 갔었던 이유는 너무 이분 자체가 마음에 들었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멀다면 멀 수 있는데 가는 길이 진짜로 하나도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TRIT 씨를 뿌려 놓은 상태였었고 유수를 먹는 거를 스캐너 재측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남을 해 가지고 다시 티업을 해서 챌린지 있었을 때 본인이 먼저 하고 그 6% 달성해서 남편분을 주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TR이 유통이 됐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1 시간 반 이렇게 2 시간 가까이 해서 여기에 가는데 1 시간도 이 언니를 못 만나요. 저한테 마음을 너무 열지 않으셨고 제품은 좋아하지만 굉장히 막 예의 바르게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너무 거리를 두시는 분이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키는 정말 매거진을 보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9월 달에 정말 매출도 안 되고 이 하와이 도전하면서 너무 좌절을 많이 겪었던 달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놀고 그냥 있지는 않았어요. 뭐라도 계속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매거진 작업을 그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언니한테도 손편지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며칠 전에 또 가 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굉장히 쉽게 됐거든요. 나도 그 매거진 보고서 정독을 하고 남편도 정독을 해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마음이 몰랑몰랑해지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그때 매거진 줬었을 때 처음으로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대화가 안 됐던 언니였는데 "너무 감동받았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 자체도 누굴 사귀는 것 자체가 쉽게 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선배 같은 느낌이 있었대요. 그런데 "천천히 다가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지금 TR 방에서도 이게 제가 드린 그 매거진이랑 같이 이분이 인증으로 찍은 건데 사진 하나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찍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호기심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사업을 알아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 분노의 DR은요. 저희 시고모님 제가 이거는 루비 되는 과정에서 시고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던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상 시고모님도 제가 결혼할 때도 보지 못했었던 뉴스킨 때문에 처음 뵌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개가 나서 이제 뵈서 저번에 TR을 먼저 시작을 하셔서 8kg 정도 감량을 하셨거든요. 많이 빠지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유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제가 봐도 '너무 많이 구매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이분이 먼저 저한테 "나 돈 너무 많이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제가 그때부터는 뭔가를 이야기를 드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사이에 관절에 좋은 약을 다른 데서 80만 원짜리를 구매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저거 다 구매하셨을 때 저희 또 관절에 좋은 거 막 있잖아요. 엄청 싸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돈 많이 썼다고 해서 제가
괜히 위축이 돼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놓쳤구나. 돈을 쓰시는 분은 어디서든 쓰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여기에 다시 가서 "살면서 3 개월 안에 8 킬로 빼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으시대요.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정말 다리 무리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바로 구매하셨거든요. 이분은 제가 '하와이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쓰는 명단 이분은 어디서든 돈을 쓰는데 내가 정말 도와드리면은 그게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쪼끔 포인트를 잡고 움직였었고 세 번째는 제가 소개받은 이제 남자분인데 이분도 빠르게 매니아가 됐어요. TR도 드시고 뭐 루미스파의 남자분인데 세제까지 다 쓰시는 분인데 음 "TR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되게 좀 특이했던 게 이번에 챌린지에 인바디를 쪼끔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바디 사고 싶다."라고 해서 되게 쉽게 유통이 됐었는데 제가 되게 미안했었던 게 뭐냐면 회원 가입을 할 때 정말 제 착오로 제가 좀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착오로 실수를 했는데 사실 입장을 바꿔서 나라도 '이거 좀 짜증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굉장히 흔쾌히 "그냥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잘 기다려 주시면서 이제 TR을 유통을 해서 잘 유통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 가지고 이렇게 큰 선물 주지 않는데 유스 스팬을 한 통을 드렸어요. 근데 원래 1년 약정으로 유스를 먹을까 TR을 할까 고민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스를 선물로 드렸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이거 먹는 거 한 달 먹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1년 먹겠다." 이렇게 돼서 TR의 유스까지 이렇게 됐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네 번째가 이제 콜드입니다. 저 콜드로 TR 유통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3회 만에 이제 마지막 하와이를 가는 과정에서 저력이 나왔나 봐요. 1회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이어트 이벤트 기념으로 "항산화 측정해 드린다." 이렇게 해서 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손님 없을 때 가고 싶어서 계속 그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막 경찰처럼 잠복을 해서 막 2 시간씩 있었는데 계속 바쁜 거예요. 그래도 안 가면 안 되니까 들어갔는데 "나 지금 아직 바빠 가지고 지금 오늘은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셨고요. 세 번째 또 들어갔을 때는 "나 아직 밥 못 먹어서 안 돼. 근데 내가 나중에 오메가는 팔아 줄게." 이랬는데 오메가 팔면 팔아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이제 TR이 유통이 됐어요. 오메가 팔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때 인바디 다 들고 갔거든요. 다 들고 가 가지고 바로 이분이 장형이셔 가지고 재보자마자 '이거 뭐 그냥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유통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유통이 됐습니다. 보너스도 있어요. 보너스는 뭐냐면 박태환 사장님이 미션으로 카톡에 "남은 GV를 쓰고 이거 매일 상기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마다 이제 "TR 2 개를 유통해 와라." 이 미션을 주셔서 제가 그걸 해 가는 과정에서 하와이를 달성을 했는데 어떤 분이 문의가 온 거예요. 제가 뉴스킨 할까 말까 하는데 문의 드린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 문의 드린다." 이렇게 연락이 와 가지고 쪼끔 의심스럽잖아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카톡을 보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떻게 연락을 주셨냐?" 했는데 물어봤더니 "내가 이제 뉴스킨 할까 말까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어느 과정에서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대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았는데 다른 네트워크도 다 비교를 해 봐도 뉴스킨이 좋은 것 같고 우연히 제 카톡 번호를 뭐 SNS 같은 걸 보고 저장을 해 놨다가 제가 그 미션에다가 GV 항상 써 놓으라고 하셔 가지고 계속 그거를 바꾸다가 마지막에 달성하면서 하와이 달성이라고 적어 놨거든요. 근데 제가 하와이 달성된 거 보고서 그분이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지켜보고서 "사업 문의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너스로 그럼 지금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까지 계십니다. 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이렇게 7, 8, 90 해서 달성이 됐는데
정말 5만 조금 남았어요. 조금. 정말 마지막 저녁까지 콜드를 해서 그날 또 유통을 하면서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실 아까 송임차 사장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가 할 수 있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 정말 낯도 많이 가리고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한 건 둘째치고 말을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원래 같이 있으면 어색하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절대 어색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말 안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지만, 이 콜드라는 게 저한테 딱 맞는 옷 같지 않았었던 시절이 되게 많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너무 딱 맞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간절한 Y가 있고 그거를 달성해야겠다라는 그 목표, 정말 '이거 될까?'라는 순간이 너무 많이 왔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 하나 있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어 저희가 뭐 랠리도 많이 가고 오늘부터 있는 그런 컨벤션도 있고 그런 데에서 큰 정말 내가 볼 수 없는 기라성 같은 그런 리더 사장님들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제일 많이 들렸던 이야기가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와이를 도전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와이가 아니더라도 다음 트립이 계속 있잖아요. 그걸 도전하시는 사장님들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보다 더 좋은 멋진 결과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사장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